안녕하세요. 시국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주영 미술교사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미술과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안내와 수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 방법과 네 번째는 장점 및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제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학교입니다. 총 30학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1학년과 2학년이 미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총 3명의 미술 교사가 협업해서 미술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기도 이학습터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미술 수업을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미술을 통한 세상 바라보기입니다. 미술을 통해 글을 쓰는 수업을 통해서 평소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미술을 통해서 쉽고 재밌게 글쓰기를 하는 수업입니다. 대상은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미술을 통한 세상 바라보기 반을 선택한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수업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미술을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늘 익숙했던 것들을 미술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나를 조금 더 자신 있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수업 방법으로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하되 학생들이 지루해지지 않고 힘들지 않게 표현 활동을 추가해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미술 수업에서 글쓰기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감상 영역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1학년들에게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평 단계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비평 단계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비평해라 라는 것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주제 선택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시각 문화들을 다양하게 찾아보고 함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것들을 글로 쓰고 그 다음에 표현으로 옮기는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방향 수업과 쌍방향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학습터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자체 제작 동영상을 5분에서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매주 월요일 5, 6교시 주제선택 수업 이전에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상에 나온 짧은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이게 표현 수업이 될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글쓰기 수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하는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2시 30분에서 3시에 줌을 켜서 함께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글쓰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2차시 정도 진행을 하였고 학생들이 2시 반부터 3시에 줌을 켜서 수업을 하는데 조금은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과제 제출 방식은 네이버 밴드에 과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출석을 확인하게 됩니다. 앨범에 자기 이름으로 앨범을 만들고 글쓰기 과정을 계속 업로드하고 이전 처음에 썼던 글쓰기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첫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은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에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미술이란 무엇인지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은 시각적인 방법 또는 조형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뜻을 나타내는 예술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용어는 미를 재현 또는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재주 또는 기회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에는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미술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으로 잘 그려져야지만이 미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된 우리 주변의 미술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화면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TV 속에서 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앞에 보신 영상은 제가 좀 짧게 편집해서 넣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한 10분 정도 영상이 주어지고 학생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 생각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리 카톡방으로 다 공지를 하고 줌 어플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의 글쓰기를 계속 누적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밴드를 만들었고 밴드 만드는 방법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영상을 이 학습터에 업로드해 주었습니다. 카톡방에도 계속 공지를 하여서 학생들이 쉽게 어플을 설치하고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직 수업을 2주차밖에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학생들이 네이버 밴드의 사진첩에 자기가 한 과제들을 업로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번째로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매우 즐거워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동영상만 보고 그거에 대한 과제만 수행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쌍방향으로 내가 이런 점들을 느꼈어요. 너는 어떤 생각이었니? 라고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서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즐거움을 되게 많이 느꼈다고 느낀 점으로 마지막에 써주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정확한 수업 방법 안내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제가 수업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지켜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계속 안내를 해주고 수업 시간도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지를 해줘서 학생들이 과제 제출도 하고 그 다음에 쌍방향으로 수업도 하면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글쓰기를 할 때 시각 문화와 내 삶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 수업 글쓰기 주제들을 정확하게 파트별로 잘 나눠서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 수업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제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이 진행 중에 있고 완전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나 결과물들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과 또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술교사 1인이 체계적인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줘도 그래도 그 국어 교과만의 그런 체계적인 글쓰기 수업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어 교과와 협업을 하고 조금 그런 양질의 컨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수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글쓰기 수업이 자칫 잘못하면 국어교과 수업인데 왜 미술 수업에서 이렇게 하냐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시각적인 관점에서 글쓰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각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글쓰기를 하고 또 때로는 표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방향 수업과 쌍방향 수업이 동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져 미술과의 특성인 그런 소통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국중학교 미술교사 조주영이었습니다.